예, 총리님, 국정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걸 잘 알고 있고 특히 외교적 현안에 대응하느라 정부 가계의 관계자들이 정말 고생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친족 간에도 정치적 이견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제 외교관에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기 위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식이라든지 관계자들의 의견을 살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관례로 아마 미국 측에서도 아마 우리 측 관계자들과 그 주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람되지만 총리님의 친형 되시는 김민웅 목사께서 최근 공개석상과 SNS에서 이 한미동맹은 우리 목에 건 족쇄다,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세대의 양키 제국주의가 땅에서 물러나도록 하자, 이런 발언하셨는데요. 당연히 총리님은 이런 발언과는 거리를 두고 계십니까? 거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곤란하게 하드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남아서 사실 우리 외교에 영향을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 임명되실 때 국무총리 헌법상 권한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중에 실제로 강요의 임명에 대해서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사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봤을 때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료를 보면요, 천안함 음모론에 이렇게 동조하시는 모양새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청문회에서는 동의 안 했다 번복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과거에 학생 폭행을 미화하신, 그럼 학생 체벌하시고 교육적 무용담으로 포장하신 경우도 있고요. 논문 표절도 이렇게 문제가 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소고를 하신 다음에 그걸 간지를 설명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신 적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아니면 이런 방북 획수, 축소 보고 이런 것들은 명시적으로 거짓말에 가까운 것들을 한 것이고요. 이게 정부별로 조금씩 원칙이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시겠지만은 고위공직자 배제의 7대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원칙을 천명하진 않았습니다만 과거 정부의 어떤 기준에 대비해 본다 하더라도 최균진 장관은 결격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활용해 가지고 대통령께 이 인사의 임명에 동의하셨는지 아니면 우려점을 전달하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혹시 국민들께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최초에는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났던 네. 저런 내용들이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그간의 교육계의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평,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추천이 되고 또 검증이 되고 제청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외람되지만 청문회를 하면서 드러난 이후의 것들이 우리가 항상 문제되는 것이지, 누구든 추천받을 때는 멀쩡하니까 추천됐던 것이겠죠.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결격 사유가 드러난 다음에 총리님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셨냐가 저와 국민들은 알고 싶을 겁니다. 이 제청이라는 것이 뭡니까? 제안하고 임명권자에게 이걸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제청권을 정확히 행사하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여러 가지 쭉 지적하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이 의원님께서 갖고 계신 것을 예. 저도 알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저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지금 음주운전은 약 20년 전 정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아예 본인이 그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서 운전 자체를 안 한다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로 본인이 사과한 과거의 어떤 말에 관한 것들이고, 특별히 불법적으로 딱 이것은 불법이다 라고 정리하기는, 표절이라고 지금 비판되고 지적되는 것을 포함해서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각의 인사들이 결국 지금 전 정부의 인사들이 계엄이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기 속에서 자기 할 일들을 하지 않아가지고 수사받고 지금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전 총리 최근에 구속영장은 기각되셨지만은 한덕수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안장관처럼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실제 실행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능동적 행위를 한 건 없습니다만 안 말린 거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직을 걸고 말리지 않았다. 방조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번 정부에서도 강요들이 그 정도의 비장함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서 저와 총리님의 관점은 다르지만은 앞으로 교육 정책이 공전된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이 최교진 장관 개인의 문제 때문에 공전된다면은 인사검증에 소홀하고 재청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은 총리님께 다시 제가 한번 책임을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